222. 저번 시간까지 삼각함수 해가지고 함수에서 기하, 뭐 도형 그리는 것까지 그래프 그리는 거 전부 다 그런 거 마무리했고요. 그림 그린다거나 그런 건 많이 없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계산 좀 많아질 거예요. 계산 많아지는 거. 그래서 앞으로 쭉 수열 쭉 할 거고요. 그래서 수열에는 지금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배울 거예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등차 수열하면서 조화 수열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열들을 다 더하는 거, 합하는 거, 수열의 합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연장시켜가지고 푸는 게 있는데,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 명제와 뭐죠? 단원이 뭐였지? 명제 단원에서 증명하는 방법도 여러 개 배웠잖아요. 거기서 귀납법 기억? 네. 귀납법 그거 해가지고 방정식처럼 푸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게 될 거예요. 자, 수열입니다. 자, 수열은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한 거예요. 수를 나열한 거. 그래서 지금 다음에 결정. 자, 이렇게 숫자를 나열한 거를 수열이라고 해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그냥 막 나열한 것도 수열이긴 한데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나열한 거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이 첫 번째에 있는 항을 우리는 첫째 항이라고 해요. 첫째 항. 말 그대로 첫째 항. 그러면 두 번째는 당연히 둘째 항이 되겠죠.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쭉 가서 여기가 이제 n번째 있다. 뭐 규칙이 보면은 3의 배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3n이면 n번째는 3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n번째 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 가서 여기가 n번째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열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우리가 써서 첫 번째 항은 보통 A라고 많이 쓰거든요. A라고 많이 쓰고 첫째 항은 한자로도 초항, 맨 처음 시초 할 때 초항이라고도 부르니까 나중에 이런 단어 안 쓸 거야. 옛날 단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옛날 사람이라서 선생님 배울 때는 초항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말 없을 거야 아마. 쓰지 않는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쭉 가면 되고요. 근데 선생님 쓰다 보면 이렇게 초항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초항은 첫째 항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쓸 때 A 첫 번째 항이니까 A 밑에 1, 그 다음에 A2, A3, A4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A, n번째, AN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AN. 그래서 우리가 이 AN, n번째 있는 항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면 이제 n자리 대신에 숫자만 대입하면 여기 있는 수를 모두 다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얘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일반항이라고도 불러요. 일반항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제 n번째 항 AN을 우리는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고요. 이 수열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호로는 중괄호에다가 AN 이렇게 표현하게 될 거예요. 수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수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랑 많이 비슷해요. 옛날에 배웠던 거. 뭐랑 비슷하냐면 함수랑 많이 비슷하거든요. 여기 위에 자연수 1, 2, 3, 4, 5, 6, n 쭉쭉쭉 가 있는 거를 집합 x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집합을 x 정의역이라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들을 치역 공역이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이렇게 있는 숫자들을 공역이라고 생각해보면 y라고 생각해보면 1일 때 여기에 이렇게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함수의 정의랑 똑같아지는 거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f가 있다. 그럼 이 fx가 3x라는 이 식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정의역 대입해가지고 치역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수랑도 동일하다. 그래서 밑에 개념 숙제 함수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이거의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거랑 많이 비슷한 거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개념 체크를 한번 보면요. 개념 체크를 한번 보면
자, AN이 이제 수열을 이렇게 안 써줘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수열을 다음 수열이 있다 해서 막 이렇게 쭈르륵 일렬해서 규칙 찾으라는 것도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열 구하면은 이렇게 일반형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다음 수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써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n 대신 얼른 오세요. n 대신 1부터 차례대로 쭈르륵 넣어가지고 수열들을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수열부터 상황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을 1부터 4까지 다 넣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 대입해가지고 1, A2 두 번째 항은 2 대입해가지고 6 마이너스 2, 3, A3은 3, 9 마이너스 7, A4는 대입하면은 4, 3, 12 마이너스 10인가요? 이렇게 네 번째까지 하면 되겠죠. 나머지 것들도 쭉 하시면 되고요. 223페이지. 수열이 될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이것까지 얘기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 개념 체크 2번 바로 볼게요. 그럼 AN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이다.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때 24는 몇 번째 항인가? 자, 몇 번째 항이 얼마인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지만 얼마가 몇 번째 항인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223페이지의 개념 체크 2번. 그러면은 an 즉 3n제곱 마이너스 3 얘가 얼마다? 24가 되는 숫자 n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지수방정식이네, 그렇죠? 3의 n제곱은 27. 그래서 n은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이게 바로 수열이다. 수열. 자, 그러면은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죠. 자, 86이에요. 대표용 86. 자, 1번 보면은 3, 5, 7, 9, 11 이게 다 있어요. 그러면은 AN을 추측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일단 나중에 쭉쭉쭉 배워가지고 얘기들을 다 하면은 될 수 있는 이제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추측을 해보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 세 개 한번 해봐요 지금.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건욱이에요? 건욱이는 아니고 녹화해도 녹화해? 맞아. 근데 다들 왜 안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빨리. 몰라 나도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할 건가 봐. 10달부터 한다 했으니까 아직 10이 아니네. 아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아 규칙에 따라서 수열을 나열한다.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 하나하나는 항이라고 해요. 항.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는 첫째, 두 번째는 둘째, 세 번째 셋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쭉 해서 우리가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제1하고 제2하고 제3하고 기호로는 밑에 처음자 이용해서 A 첫 번째 보통 A를 A를 첫 번째랑 초항을 첫 번째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초항은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를 많이 써서 문자를 A를 제일 많이 쓸 거야. 그럼 첫 번째부터 A1 밑에다가 첫 번째다. 근데 A2, A3, A4 쭉 가는 거야. 그럼 쭉 가서 n번째 항 AN n번째 항은 AN이라고 쓰겠죠. 이 규칙들에 따라서 보면 다 3의 배수들이잖아요. 그래서 n번째는 3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를 우리 일반한 AN을 3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써요. 중괄호 써서 그래서 이거 n에다가 숫자 5번째 알고 싶으면 그냥 5만 넣으면 되잖아요. 127번째 알고 싶으면 127 넣으면 되고 그럼 다 계산이 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항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에 따른 숫자를 잘 봤더니 위에를 집합으로 생각하고 밑에를 집합으로 생각해서 대응시켜봤더니 뭐야? 함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계산이 함수랑 똑같아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89번 중에서는 3번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거의 암기하다시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번은 자, 3, 5, 7, 9 뭐죠? 2의 아니 뭐야? 홀수들이잖아. 홀수들. 1 빼고 홀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는 2 더하기 1이고 두 번째는 4 더하기 1이고 7은 6 더하기 1이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2 곱하기 1 더하기 1이고 두 번째는 2 곱하기 2 더하기 1이고 세 번째는 2 곱하기 3 더하기 1이죠. 그럼 바뀌는 건 여기 번째 얘네만 바뀌고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n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n번째는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얼마씩 곱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마이너스 2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를 계속 곱하는 거네.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여기는 1제곱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1번은 A에는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9 이거 3번에다가 별표 3번에다가 별표 9 99 999 999가 아니라 9999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숫자가 일정하게 똑같이 자릿수만 늘어나면서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제일 기본이야. 이게 왜 제일 생각하기 좋냐면 9는 10 빼기 1이죠. 그쵸? 규칙을 찾아야 돼. 똑같이 계산되는 거. 99는 뭐예요? 100 빼기 1이야. 999는 1000 빼기 1. 99,990 뭐야? 9,999는 뭐예요? 만에서 1 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10의 4제곱. 그쵸? 10의 1제곱 빼기 10의 제곱 빼기 1, 10의 세제곱 빼기 1. 그럼 이렇게 가면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바로 일반항 AN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224페이지. 그러면 86 다시 1번에 3번 있죠. 밑에 유제 3번. 3번 그거 별표 쳐놓고 위에 3번하고 밑에 3번 동일하거든요. 지금 이거 이렇게 규칙되는 거 찾았잖아요. 다시 칠판 보세요. 규칙되는 거 찾았고 지금 문제에서 새로운 수열이 나오는데 걔는 뭐냐면 9가 아니라 1 이렇게 쭉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 다 어떻게 해주기만 하면 돼? 9분의 1로만 곱해주면 되죠? 9로만 나눠주면 얘네들이 다 나오는데 밑에 빨간 숫자들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여기 나온 거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9분의 1 곱하기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좀 더 확장시켜서 3, 33, 30, 아니 3 말고 30 4, 44, 444, 4444 이런 수열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이 빨간색에 거 얼마 곱하면 돼요? 4 곱하면 되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주면 돼? 얘는 9분의 4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조금 그 빈 공간에다가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이거는 표기로 실제로 숫자 쓰는 거는 틀린 거지만 그냥 이 구도를 이해하기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열이 예를 들어서 K, KCK, K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쵸? 똑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돼서 자릿수만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기 K에 1부터 9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때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일반항 A에는 9분의 K 가로 열고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거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황 많이 하거든요. 이 3번 이거는 9, 99, 999 이거는 쉽게 잘 생각이 들고 일반항을 잘 찾을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숫자들이 나오면 좀 많이 당황한단 말이죠. 아까 이거는 1만 뺐으면 됐는데 저건 어떻게 빼야 되지? 생각이 드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곡선 나눗셈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시작하고 사실 엄마 가져가라 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열에 대한 좀 일반적인 내용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수열 중에서도 대표적인 수열들을 좀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말 그대로 등차, 차가 등,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규칙이 생기는데 항들 간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항들 간의 차이가 일정하다. 나와 있는 걸로 설명을 해보면 1, 5, 9, 1, 5, 9, 14, 13이죠? 13, 17 13, 17 자, 규칙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자 1에서 5 되려면 얼마 더해줘야 돼요? 4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플러스 4. 얘도 똑같이 4. 똑같이 플러스 4. 자, 이렇게 항들 간의 딱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붙어있는 항들 간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때 그 일정한 차이 얘를 우리는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 보고 싶나요? 공차? 먹을 때 많이 넣어서 먹어요. 자, 공차예요. 공차예요. 공차. 그래서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합니다. 첫째 항은 문자로 많이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A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공차는 뭐라고 표현하면 D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common difference죠. 차이가 difference인가요? 그렇죠? 어려운 건 difficult고. 그래서 밑에 리마크도 나와 있지만 common difference 해가지고 D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보죠. 그럼 첫 번째 항을 A라고 해보면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플러스 D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D를 더해주면 2D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도 또 D를 더해주는 거 3D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가 첫 번째예요.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겁니다. 그럼 n번째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볼 건데 지금 첫 번째는 A고 공차가 그 몇 번째보다 공차의 개수가 하나 더 적죠? 하나 더 적잖아. 2개 1, 3개 3일 때 2, 4일 때 3 하나 더 적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n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되겠죠. n보다 하나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D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쓰게 돼요. 아니면 이 정의 자체로 식으로 표현한 거야. 지금 이 수열의 등차 수열의 규칙이 뭐죠? 이 각각의 항들을 빼면은 이 공차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맞죠? 그럼 여기 AN 얘가 AN이고 여기는 그 다음 번째 있으니까 A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차이도 얼마겠어요? 일정한 차이 공차 D를 갖겠잖아요. 그쵸? 그러면 A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B가 된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떤 수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건데 어떤 수열이 이렇게 나오고 어떤 수열이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 얘네들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바로바로 체크가 되어야 돼. 알겠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 공차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플러스 4라고 얘기했겠지만 여기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된다면 뭐겠어요? 점점 수열은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지금 나와 있는 거 해보면 3 개념 체크 1번만 해볼게요. 3 0 네모 마이너스 9. 자, 애초에 다음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문제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만 알아도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공차가 얼마겠어요? 3에서 0 됐으니까 얼마를 더해야 0이 돼? 마이너스 3을 더해 0 되죠? 그럼 여기도 얼마 더해줘야 되는 거? 똑같이? 마이너스 3.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근데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등차 수열은 일정하게 더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2번도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6분의 1
네모, 그 다음에 6분의 1, 3분의 1, 네모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첫 번째, 두 번째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죠? 두 번째 몰라도 여기에 일정한 차이가 다 똑같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거 6분의 1하고 3분의 1 뒤에서 앞에 거 빼시는 겁니다. 뒤에서 앞에 거 3분의 1에서 6분의 1 빼주면은 6분의 1이잖아요. 그럼 공차가 얼마란 얘기다? 6분의 1이다. 공차가 6분의 1이다. 그럼 6분의 1을 계속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긴 제로, 여기 될 거고 여기다 6분의 1 더해주면은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미리 얘기가 되었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얘기해준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A 플러스 N-1D다.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써줄 수가 있어요. N은 1부터 자연수만 들어갑니다. N은 자연수만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번째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일반항의 식의 꼴 돼 있으면 이걸 잘 보세요. 이걸 잘 보면 얘를 좀 전개를 해볼게. 얘를 전개를 해보면 ND 플러스 A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우리가 변하는 숫자들은 여기 n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항 AN이 어떤 거 곱하기 n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일반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문제 푼 것 중에 첫 번째 이거 an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다 얼마씩? 공차가 얼마인? 2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간단하죠. 첫째 항은 A1이니까 A 플러스 B가 바로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공차 D는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N 앞에 곱해지는 게 D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차가 바로 N에 곱해진 개수 A가 바로 공차가 되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항 식의 꼴 되어 있고요. 첫째 항은 A 플러스 B고 공차는 A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거 바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 체크 2번, 4번만 해볼게요. 개념 체크 2번, 4번만 해보면 자, 1, 4, 7, 10, 14 쭉 가면 자, 다음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A, 그 다음에 D.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아야 돼. 그럼 첫 번째 항은 눈에 바로 보이죠? 첫 번째 항 A 바로 나와 있고 공차를 이제 찾아요. 공차 똑같이 얼마씩 차이 나냐면 3. 3을 더해줘야 공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N은 첫 번째 항 1 더하기 N-1 곱하기 3이다.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3N-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1번은 뭐 바로 첫 번째 항 공차 다 나와 있으니까 쉽죠, 그쵸? 자, 4번 볼게요, 4번. 4번 보면, 자, 첫째 항이, 그 다음에 셋째 항이 마이너스 4. 자,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쓸 때, 한글로 이렇게 쓰려니까 시간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첫째 항은 뭐였어? 그냥 A라고 쓰면 된다고 얘기했고, A2라고 쓰면 된다고 했고, 셋째 항은 뭐예요? A3 밑에다 첨자로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일반항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잠깐만요. A3는 일반항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몇 D라고 해야 돼? 3D예요? 3D인가요? 일반항 얘기 봐봐. 일반항에서 봐봐. 세 번째 항은 3D가 아니라 몇 D가 돼야 돼? 2D가 돼야 되죠. 2D. 그러면 A는 2고 A 플러스 2D가 마이너스 4라는 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A 대신 2 대입하면 되죠. 2 플러스 2D가 마이너스 4다. 그럼 2D는 마이너스 6이 돼서 D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이제 공차까지 다 알아낸 거죠. 그럼 일반항 완성시키면 A에는
2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산하는 게 많아질 거야. 계산하고 규칙 찾는 거. 근데 그림 그리는 건 많이 없으니까 너무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개념 체크 2번도 선생님 지금 한 방법대로 그대로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A3는 뭐라고 쓰면 돼? A 플러스 1이다. 그럼 A 플러스 1이는 1이다 되는 거고 A5죠? A5는 뭐예요? A 플러스 몇 D? 4D. A 플러스 4D는 9다. 해서 또 연립방식 푸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럼 넘어가서요.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대표적인 예들을 한번 해봅시다. 자,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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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다 됐죠? 그 다음에 찰칵, 찰칵. 좋아요. 고등학생인데 너무 유치하게 했었나? 좀 이상해. 초등학교 수업할 때 사실 진짜 어렵게 수업하거든요. 애들이 막 뭐라고요? 이렇게 재밌는 게 하나도 안 해줘요. 공차가 D. 그럼 D가 2분의 3이고 뭐 물론 여기서도 재밌는 시간 나왔습니다. 자, 6항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등차를 첫째 항 부르래요. 그러면 똑같지. A6는 뭐야? A 플러스 몇 D? 5D. A 플러스 5D가 8이에요. 그럼 D가 지금 2분의 3 나왔어. 2분의 3 나왔잖아요. 그럼 A 플러스 2분의 15가 8이다. 그럼 A는 8 마이너스 2분의 15. 그래서 2분의 1 바로 계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 2번. 등차 수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1, 6은 에서 61이 몇 번째 항이네요. 그럼 일반항을 구하면 되겠죠? AN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알면 61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럼 공차부터 구해봅시다. 공차는 얼마예요? 5네요. 5. 그쵸? 그럼 첫째 항은 마이너스 9, 공차는 5예요. 일반항 완성시키면 마이너스 9 플러스 5 곱하기 n-1 이렇게 되겠죠? n-1d. 그러면 AN은 5에 마이너스 5 뭐 더하기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4, 14. 그러면 5n-14가 61이 되는 n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5n은 75, n은 13, 15 이렇게. 그럼 몇 번째야? 제 15항. 이렇게. 제라고 꼭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문제. 3, 7, 11, 15. 그럼 여기도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으니까 공차와 첫째 항을 다 구별해줘야 됩니다. 공차부터 따져보면 공차는 4고요. 그럼 첫째 항은 3, 공차는 4. 이렇게 항상 파악이 되면 옆에다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첫째 항은 얼마, 공차는 얼마.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풀리니까. 그럼 AN은 3 플러스 공차 곱하기 n-1. 그러면 4n-1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몇 번째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네. 이 n번째, 얘가 지금 n자리 대신에 숫자 넣기만 하면 그 번째 항의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게 언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냐. 그럼 AN이 100보다 커지게 된다라고 부등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풀면 되는 거야. 그럼 AN은 90, 100. 4N은 100일보다 크고요. 그럼 N은 4로 나눠주면은 대충 24.5까지 난 거죠. 5까지. 5, 40. 25점 얼마 이렇게 가겠죠. 그쵸? 중요한 거는 자연수니까 뒤에 소수수까지는 필요 없어요. 25점보다 좀 크겠죠. 그쵸? 자, 25점 얼마니까 얘는 언제부터가 10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25보다 큰, 즉 26, 27, 28번째 얘네들은 전부 다 100보다 큰 숫자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처음으로? 제 26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괜찮아요. 등차수열 아직 안 어려워. 괜찮아. 등차수열 안 어려워. 어렵지 않아요. 수월할 겁니다. 이전에 너무 어려운 것들을 배워놔서 그렇죠? 자, 그러면은 등차수열 이렇게 기호로 어떻게 중괄호 AN
이렇게 수열을 쓰는 기호를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제 보면은 대표 유형 88 보면은 등차 수열 AN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은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아까 개념 체크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A6가 40이니까 A 플러스 몇 D? 5D. 5D 하나씩 줄여. A10이니까 A10은 지금 뭐예요? A10은 A 플러스 몇 D? 9D가 28이다. 연립방정식 뺍시다. 마이너스 4D는 12. 그럼 D는 마이너스 3.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5 넘어가면은 55. 그럼 첫 번째 항은 55가 되는 거지. 그럼 AN은 55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58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AN이 나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50이 몇 번째 항이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50이다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3n 플러스 58이 마이너스 50이다. 그럼 마이너스 3n은 마이너스 108. 그래서 N은 36 이렇게. 그럼 몇 번째야? 제 36항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이번에 음수가 되는 항이네요. 그럼 일반항 마이너스 3n 플러스 58이 언제 음수가 되냐, 언제 0보다 작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제 몇 항인지 구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풀면 마이너스 3에는 마이너스 58보다 작다. 그래서 3에는 58보다 크다. 3으로 나눠주면 n은 16이네요. 그럼 몇 번째부터 된 거예요? 16보다 크다니까. 16은 안 돼, 빠져야 돼. 그럼 제 17항 음수가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건데. 뭐예요? 그쵸? 나눗셈 잘못했죠? 28 39, 27 미안해 19.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0항에서 처음으로 0보다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근데 왜 0보다 작아요? 문제에서 0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럼 88-2번 문제만 볼게요. 풀진 않을 거야. 88-2번에 보면 다음 등차 수열이 10항, 20항 나왔으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반항 구할 수 있고 다음 세 자리 정수가 되는 건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봤잖아. 그렇죠?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 자리 정수니까 얼마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 세 자리니까 언제 처음으로 세 자리죠? 숫자? 가장 작은 세 자리. 그렇죠? 100이죠. 100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세 자리 정수만 되는 거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보다는 작다고 해줘야 돼? 1000보다는 작다고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좋아요. 그렇게 해서 부등식 세워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형 89. 자, 두수 2와 20 사이에 5개의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나온 수열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된대요. 자 이렇게 수열이 이렇게 있어서 얘네들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그렇다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공차를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 공차 이거 어떻게 구해요? 다 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일일이 안 나오는 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가 몇 번째인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실수 많이 하거든요. 얘 6번째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 오니까 다음 6번째겠지. 이렇게 실수를 많이 빨리 풀다 보면 실수하는데 6번째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7번째. 그럼 첫 번째는 A가 2고 7번째 하니까 A7이 20이 되는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6D가 바로 20이 되는 겁니다. 그럼 D가 계산이 되겠죠? 그럼 6D는 A는 2니까 6D는 18, 그래서 D는 3. 그럼 일반항 구하면 AN은 2 플러스 3 가로 열고 n-1 되겠죠? 그래서 AN은 3n-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는 뭐 물어봤냐면 A3 이것도 네 번째인가요? 아니에요. 5번째입니다. 그럼 n 대신에 4 넣으면 절대 안 돼. AN이지 XN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A5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 14 이렇게 찾아줘야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거기서는
그 유형센이라고 해서 우리 약간 파란색 초록색이라고 했나? 그 파란색 그 개념센, 유형센이라고 되는 거 있죠? 그 진하게 그려져 있는 거 글씨 문제 바로 밑에 보이죠? 찾았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아우 동그라미 쳤네.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는 a-b, a plus d라고 놓는 거예요. 원래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계산하는 게 좀 더 복잡하거든요. 얘로 하면 왜 더 편하냐면 둘이 세 개 더한다고 했을 때 b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자는 없앨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그 글씨도 잘 맞춰서 세수가 아니라 세수 밑에는 내수가라고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되어서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어떻게 쓰냐면요. 이거 써주세요.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거 적어놔 이거. 세수일 때는 이렇게 두면 되고요. 내수일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는 공차가 D가 아니라 지금 얼마씩 차이 나요? 2D씩 차이 나죠? 공차가 몇 D다? 2D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90-3번 풀 때 이거 활용해서 풀면 풀릴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 준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대표형 90분 풀어보면 등차 수열을 이룬 세수 그럼 a-d, a plus d로 두고요. 세수합이 15이고 그럼 세 개를 다 더해요. 세 개 다 더하면 3a가 되겠죠. 3a는 15고 그다음 세수의 곱이 a-d 곱하기 a plus d 얘는 얼마다? 105다. 자 그럼 a는 5 나올 거고요. 그럼 a 5니까 5. 그 다음에 여기는 곱셈공식 이용해서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5 나눠주고 a제곱 25 마이너스 d제곱은 21이다. 그럼 d제곱은 4가 되겠죠. 근데 d는 양수다 음수다라는 말 없죠? 양수다 음수는 없어. 그럼 뭐 둘 다 되는 거야. 둘 다 돼요. 그럼 a는 5고 플러스 2 마이너스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5고 플러스 2라고 한다면 여기는 7 여기는 3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a가 5고 마이너스 d라고 하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숫자 구성은 어때? 똑같은 거죠? 이 세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357, 357 똑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답은 그냥 357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거 리마크를 못 봤네. 리마크에는 다섯 숫자가 등차 수열배도 있네요. 그렇죠? 거기도 표시해놓고 기억해 뒀다가 내신 때는 내수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다섯 수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나올 때 당황하지 말고 이거 활용해서 푸시면 돼요. 그리고 등차 중앙입니다. 말 그대로 중앙 아니에요. 중앙 아니고 중항이에요.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이라 그래서 등차 중항입니다. 자, 숫자 세수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로 A. 그럼 얘는 A 플러스 D. 그럼 얘는 A 플러스 2D가 되겠죠? 그럼 여기 맨 끝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해볼게요. 맨 끝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해보이면 2A 플러스 2D죠. 그쵸? 그럼 얘를 반으로 나눠주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가운데 있는 애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세수가 서로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 플러스 C가 A 플러스 C는 2B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설명했냐면 얘네들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게 b였잖아요. 얘네들이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는 게 b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a 플러스 c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 굳이 분수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면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은 이거고요. 또 새로운 내용, 관계식에 관한 내용인데 수열 이제 관계식을 많이 얘기를 나올 거예요. 일반항을 관계식, 그러니까 일반항들을 항들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걸 관계식으로 표현, 말 그대로 관계식.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좀 더 친숙해져야 마지막 단원 풀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마지막 단원을 풀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는 간단히 그냥 기본 내용들만 쭉쭉쭉 오케이 체크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서 실제로 활용하면 맨 마지막 단원에서 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성립하는 거야? 등차 중항이 성립하겠죠? 그럼 똑같아요. 그럼 양쪽 끝에 있는 거 더해주면 an 플러스 an 플러스 2는 가운데 거의 2배 2an 플러스 1이다. 이 식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그 흰색 네모칸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개념 체크 보면 내수 3, a 마이너스 9, b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중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눠준 게 가운데 거가 되는 거야. 그럼 둘이 더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에서 반으로 나눠주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또 등차 중앙 이거 활용해주면 돼요. 활용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뭐 지금 등차 중앙 배우고 있으니까 또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도 되지만 좀 더 쉽게 가면은 그냥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공차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마이너스 6이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마이너스 15 이거 바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렵게 가지면 굳이 하자면 등차 중앙을 쓴다면 마이너스 3 둘이 더해서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8이다. 2배다. 이거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5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형 91번이에요. 91번을 보면 세수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3a 7 얘네들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그러면 등차 중앙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럼 맨 끝에 것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7은 가운데 거의 몇 배다? 2배다. 2배. 그럼 2a 제곱 마이너스 2a 얘가 성립하도록 모든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거 방정식이잖아요. 풀면 되지. 2a 제곱 마이너스 5a 이항시키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은 제로다. 인수분해 1, 2, 1, 7 여기 2, 7 더해서 마이너스 5 되고 밑에 마이너스 그럼 a 플러스 1하고 2a 마이너스 7은 제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2분의 7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합을 구하려네요. 2에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a는 두 개 더하면 2분의 5가 되겠죠. 그 91-1번 해볼까요? 역시 19.
선수 안 해. 보세요. 이모지 빡쳐요. 누구? 이모지. 수현이 이모지 있는데. 알아. 이모지 보면. 서현이? 서현이는 스포츠맨이라서 놀러 갔어요. 아니 놀러 갔어요. 아, 91대 1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6. 6? 쉬는 시간이다. 쉬는 시간 갔는데 안돼. 그 다음에 조화 수열입니다. 조화 수열.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얘가 안 나와있네. 그냥 체크했다. 6, 3, 2, 2분의 3, 5분의 6. 자, 우리가 배운 건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 배운 거 등차 수열 하나밖에 없으니까 등차 수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빼봅시다. 마이너스 4. 네,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3. 공차가 일정한가요? 공차가 일정하지 않아요. 공차가 일정하진 않고요. 공차가 일정하지 않고 이런 거 그러면 공차수는 아니네. 근데 단서를 일단은 체크할 수 있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공차를 구해봤더니 공차가 어때요? 공차의 절대값이 점점 어떻게 돼? 점점 크기가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지죠? 일정하진 않는데 계속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의심해볼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의심할 때 이 사고 순서대로 생각하라는 얘기야. 아, 등차 수열인가? 공차 구해봐야지. 공차가 일정하지 않네. 대신에 공차를 구해봤더니 점점 줄어들고 있어. 절대값이. 부호는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이 줄어들고 있어. 절대값이 줄어들어? 그러면은 이거 아닌가 하고서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역수로 뒤집어 보는 거야. 이 수들 원래 숫자들을 역수로 뒤집어 보는 거야. 그럼 6분의 1. 그럼 얘는 3분의 1. 얘는 2분의 1. 얘는 3분의 2. 얘는 6분의 5예요. 그래 놓고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야. 공차를 구해 봅시다. 6분의 1에서 3분의 1은 얼마 더해줘야 돼요? 6분의 1 더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6분의 1 더해주면 얼마가 돼? 2분의 1 되잖아요. 그쵸?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되죠. 그쵸? 그럼 또 2분의 1에다가 6분의 1 더해주면 6분의 3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4니까 3분의 2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6분의 1 더해주면 6분의 4 더하기 6분의 5니까 6분의 1이니까 6분의 5 되네요. 그쵸? 원래 수열에서는 규칙이 안 보였는데 원래 수열을 어떻게 했더니 역수로 뒤집어 봤더니 무슨 수열이 됐어? 등차 수열이 됐죠. 그쵸? 이 수열, 원래 수열 AN이 이 수열은 어떤 수열도 아니었지만 이 AN을 어떻게 했더니 역수로 바꿨더니 얘가 등차 수열이 됐어요. 역수를 바뀐 게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원래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조화수열이라고 불러요. 조화수열. 아시겠죠? 그래서 책 봅시다. 자, 어떤 수열 AN에 대하여 각 항에 책 보세요. 책. 첫 번째 줄. 각 항에 역수로 이루어진 수열 AN분의 1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원래 거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 거를 조화수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조화수열이냐면 조화 하모니, 영어로 하모니. 본인이 악기 좀 친다. 피아노 좀 배웠다. 기타 좀 친다. 없어요? 기타 나중에 한번 해봐요. 선생님도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선생님도 공부하다가 알게 됐어. 첫 번째 현을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운 적 있겠지만 현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팡 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절반을 또 누르면 더 높은 음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럼 똑같이 또 절반이 아니라 또 절반이 아니라
그 절반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 이 절반 반이 그러니까 우리 화음 3도 화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음악 시간에. 그러면은 이제 음에서도 기타를 쳐봤을 때 나중에 배우게 되면 알겠지만 도를 쳤어. 그럼 도랑 어울리는 게 미야. 그럼 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서 미를 쳤겠죠. 그럼 일정한 줄어든 비율이 있겠지. 그 같은 비율로 또 눌러야 이제 또 조화로운 음이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현을 잡는 길이가 선생님 B라고 했어. 차가 아니라 B. 그 양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비율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덧셈 뺄셈을 친다 그러면 일정하진 않겠지. 그래서 한 반 잡아도 실제로 더 조화로운 음에서 또 거기에 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 정도 아니면 뭐 3분의 1 정도 이렇게 잡게 될 거예요. 그럼 공차는 일정하지 않지만 그 음들은 조화롭잖아요. 그래서 조화 수열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조화 수열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원래 수열은 규칙이 없지만 걔네들을 역수로 뒤집었더니 등차 수열이 됐으면 원래 애들이 조화 수열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